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10번은 초속 60m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60t-5t 제곱미터일 때 이 물체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지면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60t-5t 제곱이라는 것이 t초의 높이이므로 지상에 떨어지게 되면 높이가 0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5t에 괄호 12-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는 0 또는 12가 되죠. t는 12. 그런데 t는 0보다 크므로 12초 후가 되겠습니다. 지면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 12를 대입을 해보면 60 곱하기 12 마이너스 5 곱하기 12의 제곱을 하면 60 곱하기 12는 720이죠. 5 곱하기 144가 되니까 4, 5, 20, 4, 5, 20, 5, 1은 5, 720이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은 불꽃 축제에서 폭죽을 초속 100m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릴 때 t초의 높이는 100t-5t 제곱미터가 된다고 한다. 이 폭죽이 올라가면서 480m 높이에서 터진다고 할 때 폭죽이 터지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데 t초 후의 높이가 100t-5t 제곱이죠. 그런데 480m에서 터진다고 했으니까 높이가 480일 때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5t 제곱 마이너스 100t 플러스 480은 0으로 고쳐서 5를 약분을 하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5, 9, 45, 5, 6, 30 그러니까 96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12와 8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하면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0 곱하면 플러스 96이 되죠. 따라서 t-12 곱하기 t-8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t는 8 또는 12가 되겠죠. 따라서 폭죽이 올라가면서 터지는 시간은 8초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8초) 후가 되겠고 확인을 해보면 100 곱하기 8 마이너스 5 곱하기 8의 제곱을 해보면 800에서 빼기 5 곱하기 8, 8, 64를 하면 480m가 되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480m 높이에서 터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로 만나는 수학에서 홍정아와 하국주의 수학 대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조선시대의 수학자 홍정아가 지은 9일집에는 홍정아와 유수석이 우리나라에 온 중국의 사신 하국주를 만나 수학에 대하여 대결을 벌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하국주의 당시 벼슬은 사력이었는데 이 사력은 지금의 국립천문대 관장 같은 직위로 천문학과 과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맡는 자리였다. 하국주는 우리나라의 수학자를 얕잡아 보아서인지 쉬운 문제를 내었고 우리나라의 수학자들은 금방 답을 말하였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국주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문제를 제시하였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정사각형.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468 평방자이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자만큼 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 뜻을 파악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6자만큼 길다 했으니까 기준은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x라고 둡니다.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홍정아 선생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자이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고를 보면 평방은 제곱이라는 뜻으로 길이의 단위 앞에 붙여서 넓이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평방미터라고 하면 제곱미터를 뜻합니다.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한 홍정아와 유수석은 구 모양의 옥돌에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내었는데 하국주는 결국 정답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수학자들과 중국의 하국주는 수학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면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보자라고 했죠. 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468이고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6자만큼 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자라고 하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제곱,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468이 되죠.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의 제곱은 46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2x 36은 468이 되고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12x 468에서 36을 빼면 432가 되겠죠. 2로 나누고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2로 나누면 2는 2, 216이 되겠죠. 즉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1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에 나타낸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1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216을 소인수분해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6을 하면 9가 되죠. 그래서 9의 배수가 되니까 9로 나누면 9의 18, 21에서 18을 빼면 36이 남죠. 그래서 4, 9, 36이 될 것이고 다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수의 곱에서 차이가 6이 나올 수 있는 순서를 구해봅니다. 9 곱하기 4, 6, 24. 4는 다시 2 곱하기 2로 해서 구하게 되면 2, 9, 18, 2, 6, 12 하게 되면 18과 12의 차이가 6이 되니까 216을 18 곱하기 12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수인 18이 플러스 12가 마이너스가 되면 x 플러스 18과 x 마이너스 1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변의 길이는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양이므로 우리가 구하는 x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6이므로 12 플러스 6이 되어서 18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뜻이 맞는지를 보면 12인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제곱 더하기 큰 정사각형의 18의 제곱을 하면 12는 144가 되고 18의 제곱은 324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68이 되죠. 따라서 문제의 뜻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